이 영상은 단순한 감정 조절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주영이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인생의 전쟁터. 그건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단 10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이 10분은 당신의 삶을 다르게 보게 만들 겁니다. 돈보다 더 무섭고 더 빠르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하지만 감정이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천억의 돈을 움직였지만 마지막까지 두려워한 건 감정이었습니다. 감정은 한순간에 사람의 판단을 흐리고 평생 쌓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칼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을 이렇게 회상하곤 하셨습니다. 내가 가장 많이 잃었던 건 돈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린 시간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화가 납니다. 불공평한 일 앞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할 때, 그 순간 사람의 이성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는 건 상처뿐입니다. 정주영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공사 현장에서 한 발주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씨, 당신 같은 사람은 일을 맡길 수준이 아니요. 그 말 한마디에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존심이 타올랐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수십 번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저 사람에게 보여주겠다. 그런데 새벽이 되어 그는 문득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기려는 건가? 아니면 나 자신을 이기려는 건가? 그 질문이 그의 감정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항상 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건 상대를 위한 감정인가? 나를 위한 결심인가? 그는 말했습니다. 화를 이긴 사람만이 다음 기회를 잡는다. 감정은 언제나 기회보다 먼저 찾아옵니다. 화를 내는 순간 판단이 늦어지고 판단이 늦어지면 기회는 떠나갑니다. 정주영은 그걸 너무 많이 보셨습니다. 능력은 있지만 감정을 못 다스려. 사람을 잃고 돈을 잃고 신뢰를 잃는 사람들을. 그는 그들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감정은 부의 가장 큰 새는 구멍이다. 그는 감정을 단련하는 법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침묵, 유보, 그리고 거리. 화가 날 때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이 치밀어 오르면 하루를 미루셨습니다. 결정을 내릴 땐 반드시 마음이 평온한 아침에만 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가 날 때 하는 말은 반드시 후회로 돌아온다. 결정은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 해야 한다. 그의 새벽은 그래서 늘 고요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루틴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에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오늘 나를 이길 수 있을까? 그 한 문장이 그의 하루를 지탱했습니다. 감정이 폭풍처럼 몰아쳐도 그는 마음의 중심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정주영은 이렇게 회상하셨습니다. 나는 늘 돈보다 감정이 무서웠다. 돈은 사람을 시험하지만 감정은 사람을 드러낸다. 그가 가장 경계한 건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존심은 나를 지켜주는 갑옷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된다. 그는 젊은 시절 자존심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쳤던 적이 많았습니다. 고집 때문에 사람을 잃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깨달았습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건 결국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한 번도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자신을 다스리려 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꾸는 힘은 감정이 아니라 침착함에서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이 앞서면 손해가 뒤따른다. 화를 삼키면 기회가 찾아온다. 그는 실제로 많은 순간 억울한 일도 불합리한 일도 조용히 넘기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두고 강철 같은 인내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알았습니다. 감정이 무너지는 순간 신뢰도 무너진다는 걸. 그래서 그는 평생 감정을 감추는 법을 익히셨습니다. 기쁠 때도 화날 때도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정이 드러나면 상대는 당신의 약점을 안다. 그는 사람의 감정을 빈틈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빈틈이 있는 사람은 결국 세상에 휘둘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주영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정을 다스리셨습니다. 억누르는 건 참는 것이지만 다스리는 건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화가 나면 이렇게 했습니다. 책상 위에 앉아 감정을 종이에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무렵 그 종이를 찢어버리셨습니다.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감정의 배출구였습니다. 그의 장부엔 돈의 흐름뿐 아니라 감정의 흔적도 함께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감정이 쌓이면 판단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면 돈도 함께 새어나간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적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 안의 분노, 서운함, 자존심 같은 감정들이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돈은 남이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감정은 나만이 나를 무너뜨린다. 그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다스린다. 그는 그 진리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감정을 이긴 자만이 불을 지킨다. 불을 지킨다. 그가 평생 보여준 건 바로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그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감정이 당신을 흔들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2부에서는 정주영이 실제로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침묵, 거리, 그리고 유보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세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감정을 이용해 신뢰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침착함이 현대를 세운 뿌리가 되었는지를. 정주영은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따로 배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겪으면서 감정에 휘둘릴 때마다 스스로의 마음을 관찰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 가지 원칙을 남기셨습니다. 침묵, 거리, 그리고 유보. 그는 말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말하지 마라. 감정이 흔들릴 때 결정하지 마라. 감정이 식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 세 문장은 그의 인생을 끝까지 지탱한 질서였습니다. 그는 먼저 침묵의 힘을 아셨습니다. 젊은 시절 공사 대금이 밀려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거래처가 약속을 어겨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회장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말을 해야 돈이 나옵니다. 그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말은 감정을 풀지만 신뢰는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그의 침묵은 단순한 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상대의 감정을 먼저 시키는 배려이자 자신의 감정을 흐트리지 않으려는 통제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순간 내 감정이 드러난다. 내가 침묵하는 순간 상대의 감정이 드러난다. 그는 침묵을 통해 상대를 보셨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면 사람의 본 모습이 보인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의 중에도 분노가 치밀어도 항상 먼저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그의 인생을 지켰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하셨습니다. 화난 사람은 세상을 망치고 침묵하는 사람은 세상을 다스린다. 두 번째는 거리였습니다. 거리였습니다.
그는 사람과 일 사이에 거리를 두는 법을 아셨습니다. 누가 잘못해도, 감정이 얽혀도 그는 한 발짝 떨어져 보셨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감정이지만 한 발 떨어지면 구조가 보인다. 그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감정적인 상황일수록 자신과 상황 사이에 작은 거리를 두셨습니다. 그 거리가 그를 냉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냉정함이 결국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직원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밤새 고쳐야 할 도면을 잘못 계산해 수천만 원의 손해가 났습니다. 직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회장님, 저를 해고하셔도 좋습니다. 그때 정주영은 단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번엔 손해를 봤지만 당신의 진심을 얻었습니다. 그는 감정보다 관계를, 분노보다 사람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감정의 거리를 둘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오래 곁에 둔다. 그는 사람을 떠나보내지 않기 위해 먼저 자신의 감정을 멀리하셨습니다. 그 거리가 오히려 신뢰를 더 단단히 묶었습니다. 세 번째는 유보였습니다. 정주영은 모든 판단을 즉시 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이 움직일 땐 결정을 미루셨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즉흥은 감정의 자식이다. 유보는 지혜의 어머니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거래처 사장이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며 압박했습니다.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습니다. 그 순간 누구라도 즉시 반응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책상 앞에서 서류를 펴놓고 손끝으로 장부를 쓸어내리며 생각하셨습니다. 이 감정이 내 판단을 덮고 있지는 않은가. 그는 감정이 아닌 질서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그는 말했습니다. 이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장은 당황했지만 며칠 뒤 그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그의 유보는 결과적으로 회사를 지킨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결정을 미루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 신중함이다. 감정이 사라진 자리에서 하는 결정은 언제나 옳다. 그는 감정을 가라앉힌 뒤에만 움직이셨습니다. 그 속도가 느려 보여도 그의 인생은 단 한 번도 불필요한 후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세 가지 원칙, 침묵, 거리, 유보는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감정의 질서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감정이 질서 안에 있으면 마음은 단단해진다. 감정이 질서 밖으로 나가면 인생이 흔들린다. 그는 감정을 억누른 것이 아니라 감정을 품은 채 방향을 세우셨습니다. 그의 침묵은 마음의 호흡이었고 그의 거리감은 균형이었으며 그의 유보는 신뢰를 키우는 시간이었다. 정주영은 이 세 가지로 감정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감정은 위험이 아니라 자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감정은 다스리면 힘이 되고 흘리면 흉기가 된다. 그의 인생은 감정의 폭풍을 지나온 항해였습니다. 그는 파도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파도 위에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의 감정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서 신뢰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 그는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고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그를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감정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이해한다. 감정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을 원망한다. 그가 세운 현대의 기초는 철강이나 시멘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감정 위에 세운 질서였습니다. 그 질서 덕분에 사람들은 그를 믿었고 그 신뢰가 결국 부과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감정을 품되 끌려가지 않고
사람을 믿되 의존하지 않으며 세상을 사랑하되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지배하려 하지 마라. 감정을 이해하고 기다려라. 그 기다림이 그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결국 풀을 풀러왔습니다. 이제 3부에서는 그가 감정을 다스림으로써 어떻게 신뢰를 얻고 관계를 지킨 사람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이 어떻게 신뢰로 바뀌는지, 그리고 왜 감정이 가장 강력한 신뢰의 언어가 되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정주영은 사람의 감정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감정의 흐름을 이해하는 법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감정은 통제할 수 없어도 읽을 수는 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사람을 관찰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말보다 눈빛을 보셨고 목소리보다 침묵을 들으셨습니다. 그는 감정을 숨기는 사람보다 감정을 다루는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은 위험하다. 하지만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더 위험하다. 감정을 품되 다스리는 사람이 가장 강하다. 그가 만든 신뢰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감정 위에서 피어난 인간의 온기였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한 인부가 다쳤고 사람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은 혼란스러웠고 모든 시선이 정주영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그 침묵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그는 천천히 다친 인부 곁으로 걸어가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고쳐야 할 문제입니다. 그 한마디에 사람들의 감정이 가라앉았습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분노의 침묵이 아니라 감정을 품은 책임의 침묵이었다는 것을. 그는 말했습니다. 감정을 숨기지 마라. 다만 감정이 흐르기 전에 방향을 세워라. 그의 감정은 언제나 책임으로 향했습니다. 분노는 결단으로, 슬픔은 배려로, 불안은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느끼는 감정의 모든 에너지는 신뢰로 변환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감정은 마음의 연료다. 그 연료로 신뢰를 태울 수도 관계를 태워버릴 수도 있다. 정주영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감정을 시간으로 다스리셨습니다. 그는 즉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느끼고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항상 시간의 간격을 두셨습니다. 그 간격이 바로 신뢰의 틀이었습니다. 저도 사람들은 즉시 반응할수록 진심이라 믿지만 그는 오히려 즉시 반응이 감정을 망친다고 보셨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즉흥적인 감정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지연된 감정은 신뢰를 세운다. 그는 사람을 대할 때마다 감정보다 일관성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감정은 바뀌어도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직원들은 종종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눈빛이 변하면 그게 더 무섭습니다. 그는 굳이 큰 소리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이 크지 않아도 신뢰는 깊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감정을 신뢰로 바꾸는 두 번째 방법은 기억하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기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미움으로 두지 않고 이해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나를 배신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를 이해하면 배신은 경험이 된다. 그는 배신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감정이 아니라 현실의 일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번도 저 사람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뿐이다.
그 말 속엔 분노가 없었습니다. 대신 감정의 성숙이 있었습니다. 그의 감정은 마치 오래된 강물 같았습니다. 흐르되 요동치지 않고 때로는 깊이 잠기며 그 안에서 신뢰가 자라났습니다. 그는 사람을 용서하는 법보다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이해는 감정의 끝이 아니라 신뢰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주영은 감정의 균형을 잃은 사람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이 불안정한 사람은 돈보다 위험하다. 그는 직원이나 거래처를 고를 때 능력보다 먼저 감정의 무게를 보셨습니다. 화를 내는데 익숙한 사람은 신뢰를 잃는다. 감정을 견디는 사람은 신뢰를 만든다. 그에게 감정의 무게는 사람의 인격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신뢰는 결국 감정의 안정에서 온다. 감정이 요동치면 신뢰도 흔들린다. 그는 감정을 통해 사람을 보셨고 감정을 통해 관계를 세우셨습니다. 그의 감정은 단단했고 그 단단함이 주변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가 있는 자리는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그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신뢰의 언어였던 것입니다. 그는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통해 사람의 진심을 읽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감정을 이해하는 곳에 신뢰가 있다. 그의 감정은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은 언제나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그 절제가 신뢰를 낳았습니다. 한 번은 오랜 거래처 사장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오래 믿을 수 있습니까? 그는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믿습니다. 그 말은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행동보다 자신의 감정의 반응을 먼저 살폈습니다. 감정이 조용할 때 그는 신뢰했고 감정이 불안할 때 그는 멈추셨습니다. 그는 감정으로 세상을 이해했고 감정을 통해 신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감정을 다스린 사람은 결국 관계를 다스린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그 침묵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그는 천천히 다친 인부 곁으로 걸어가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고쳐야 할 문제입니다. 그 한마디에 사람들의 감정이 가라앉았습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분노의 침묵이 아니라 감정을 품은 책임의 침묵이었다는 것을. 그는 말했습니다. 감정을 숨기지 마라. 다만 감정이 흐르기 전에 방향을 세워라. 그의 감정은 언제나 책임으로 향했습니다. 분노는 결단으로, 슬픔은 배려로, 불안은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느끼는 감정의 모든 에너지는 신뢰로 변환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기후 감정은 마음의 연료다. 그 연료로 신뢰를 태울 수도 관계를 태워버릴 수도 있다. 정주영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감정을 시간으로 다스리셨습니다. 그는 즉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느끼고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항상 시간의 간격을 두셨습니다. 그 간격이 바로 신뢰의 틀이었습니다. 저도 사람들은 즉시 반응할수록 진심이라 믿지만 그는 오히려 즉시 반응이 감정을 망친다고 보셨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즉흥적인 감정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지연된 감정은 신뢰를 세운다. 그는 사람을 대할 때마다 감정보다 일관성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감정은 바뀌어도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직원들은 종종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눈빛이 변하면 그게 더 무섭습니다. 그는 굳이 큰 소리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이 크지 않아도 신뢰는 깊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감정을 신뢰로 바꾸는 두 번째 방법은 기억하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기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미움으로 두지 않고 이해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나를 배신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를 이해하면 배신은 경험이 된다. 그는 배신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감정이 아니라 현실의 일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번도 저 사람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뿐이다. 그 말 속엔 분노가 없었습니다. 대신 감정의 성숙이 있었습니다. 그의 감정은 마치 오래된 강물 같았습니다. 흐르되 요동치지 않고 때로는 깊이 잠기며 그 안에서 신뢰가 자라났습니다. 그는 사람을 용서하는 법보다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이해는 감정의 끝이 아니라 신뢰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주영은 감정의 균형을 잃은 사람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이 불안정한 사람은 돈보다 위험하다. 그는 직원이나 거래처를 고를 때 능력보다 먼저 감정의 무게를 보셨습니다. 화를 내는데 익숙한 사람은 신뢰를 잃는다. 감정을 견디는 사람은 신뢰를 만든다. 그에게 감정의 무게는 사람의 인격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신뢰는 결국 감정의 안정에서 온다. 감정이 요동치면 신뢰도 흔들린다. 그는 감정을 통해 사람을 보셨고 감정을 통해 관계를 세우셨습니다. 그의 감정은 단단했고 그 단단함이 주변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가 있는 자리는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그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신뢰의 언어였던 것입니다. 그는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통해 사람의 진심을 읽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감정을 이해하는 곳에 신뢰가 있다. 그의 감정은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은 언제나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그 절제가 신뢰를 낳았습니다. 한 번은 오랜 거래처 사장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오래 믿을 수 있습니까? 그는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믿습니다. 그 말은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행동보다 자신의 감정의 반응을 먼저 살폈습니다. 감정이 조용할 때 그는 신뢰했고 감정이 불안할 때 그는 멈추셨습니다. 그는 감정으로 세상을 이해했고 감정을 통해 신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감정을 다스린 사람은 결국 관계를 다스린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성공 뒤에 숨어있는 감정의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감정을 잃지 않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감정을 지킨 사람은 자신을 지킨다. 자신을 지킨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의 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은 부의 철학을 넘어 인생의 기준이 되어 우리를 바라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흔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감정입니까? 우리는 종종 돈이 문제라고 말하지만 사실 돈을 잃게 만드는 건 언제나 감정입니다. 분노, 불안, 자존심, 두려움. 이 작은 감정들이 기준을 무너뜨리고 기준이 무너지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정주영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언제나 감정을 다스리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 질서가 그를 부자로 만들었고 그분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삶의 품격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인생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감정을 다스린 사람만이 자신을 잃지 않는다. 감정을 잃지 않은 사람만이 세상을 품을 수 있다. 이제 이 영상을 다 보신 당신에게 그의 마지막 경고는 이렇게 들릴 것입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사람의 감정이다. 그리고 그 문장 안에는 당신이 다시 중심을 세울 힘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감정이 기준을 이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